네, 46페이지 심화학습 부동산 이중매매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중매매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는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판 경우입니다. 이때 이렇게 결정하세요. 적극 가담이 아니다. 아니면 이 이중매매는 뭐하다? 네, 유효하다는 겁니다. 뭐하다? 그래서 병이 가서 먼저 뭐하면 등기하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것은 을은 등기를 안 했고 누가 먼저 등기했기 때문에 병이 등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형식주의 원칙상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을은 갑한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권을 못 넘겨봤죠. 그죠? 재산권 관련되니까 갑은 뭐가 되고요? 목적물 인도 채무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뭐에 빠진 거예요? 채무 뭐예요? 불이행에 빠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채무 중에서도 이거는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이건 이행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행지체 문제가 아니고 뭐다? 이건 이행 뭐다? 불능의 문제로 다룬다. 이행 불능 들어가면 이건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없이 바로 뭐한다? 법정 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해제요? 그럼 매매를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내가 준 돈 다 돈 원이치. 그리고 실제 입은 손해를 뭐해서 입증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원칙 뭐 할 때, 유효할 때 2번에 1번, 2번 설명드린 겁니다. 자, 한편 이것이 이중매매가 이제 무효인 경우도 있겠죠. 무효인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 했을 때? 자, 적극 뭐 했을 때? 네, 병이 뭐 했다면 적극 가담했다. 그럼 뭐다? 이때는 이 매매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 등기도 당연히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 첫 번째 매수인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가담 무효를 인정한 거죠.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한 적 없기 때문에 소유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직접 직접 말소, 등청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따라서 을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을은 갑을 모해서 대위에서 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디 태도?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중 매매가 무효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3번이야. 3번. 3번에 1번 있죠. 그게 A. 가장 중요한 채권자 대위권.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대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을은 결국 본전치기란 얘기죠. 본전치기. 그럼 이제 누구하고 누구 남아있어요? 갑하고 누구죠? 병끼리 남았잖아요. 갑병. 그러면 갑병은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겨준 것도 갑은 무슨 급여한 거고 불법 원인 급여가 됐고 병도 갑한테 돈 준 것도 뭐다? 불법 원인 급여예요. 따라서 갑병 사이에서는 서로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 무효는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 매도인 갑과 제2 매수인의 법률관계 있죠. 그게 비예요. 서로 무슨 급여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환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해 들어올 것이 겁나니까 병 어차피 다 돈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서 정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선녀한테 또 넘겨놓고
먹튀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의 등기이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매매 이런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무효요? 절대적 무효. 이것도 한꺼번에 해결하세요. 여기 있으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으면 이렇게 딱 선그면 돼요. 요 당사자 목적 여기 이야기는 전부 다 절대적으로 놓으시고 의사표시 영역만 상대적으로 놓으세요. 당사자 목적 관련된 무효 취소는 뭐다? 절대적이고 의사표시 관련된 무효 취소는 뭐다? 전부 다 상대적으로 놓으시면 영역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4번 제2 매수인 병으로부터 건너간 정 절대적 무효란 말이 있을 거예요. C 따라서 정은 선악 못지않고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딱 세 가지를 딱 집중적으로 해놓고서 공격하시면 돼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첫 번째 적극 가담. 그럼 아까 얘기했죠? 병이 알았다, 악이다, 취득할까 못할까? 적극 가담이 아니에요. 병이 뭐가 아니다? 근데 병이 알고 있었어요. 취득할까 못할까? 해요. 왜? 악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 가담 나오기 전 무조건 뭐다? 유효입니다.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뭐다? 유효한 겁니다.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뭐다? 그러니까 병이 선이고 악이고 뭐 알았다 이거 상관없어. 다 유효야.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 가담. 그래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래서 이중 매매를 가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9페이지 가시면 이제 104조가 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 공박경설 또는 무경험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주문상은 간단합니다. 자, 판례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79세가 되셨다. 농촌에 계신 분인데 이 토지가 있는데 3분의 1 가격으로 만약 시가가 9억이다. 그럼 곱하기 3분의 1 가격으로 얼마? 3억에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문 따라 들어가면 갑이 궁박 상태에 있거나 또는 경솔하거나 또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 있죠. 세 가지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셋 중 어느 한 상태에서 관계없습니다. 이런 셋 중 어느 하나 중에도 걸렸는데 이것을 을이 알고 인식하고 이용하는 거죠. 을이 뭐한다?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해서 을이 기부 준 것은 얼마예요? 3억 제공했고요. 테이크는 뭘 취득했습니까?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자, 이 기부 앤 테이크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현재 뭐하다?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을이 뭐 취했다는 거예요? 을이 폭리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4조를 우리가 뭐라 한다? 104조를 폭리행위란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슨 행위다? 폭리행위다. 따라서 당연히 이건 뭐다?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요. 무효. 네, 그럼 여기서는 이런 얘기죠. 이쪽에 있는 것은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를 을이 악용했다는 것은 갑의 주관적 상태를 악용했으니까 주관적 요건. 다음 현재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다? 객관적 요건 충족할 것. 다음 여기 기부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는 급부라는 말 쓰는 겁니다. 준 것. 받은 것은 반대 급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반대 급부. 그래서 주관적 요건과 무슨 요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것. 네,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 서설의 2번은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 결국 불공정 법률행위도
타당성 소속 무효라는 것. 자, 요건은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 다음 불균형 판정 시기는 계약 당시 기준, 주관적 요건은 궁박, 궁박은 정신적 궁박도 좋고 경제적 궁박도 좋다. 무경험, 사회상 경험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몽땅 구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니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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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리자 악의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알고 악용했다는 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3번 입증 책임 들어갑니다. 입증 책임 기억하고 니은이 있습니다. 자, 아까 또 썼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효력 요건 쓰세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 여기 나오네. 아까 쓰던 거 이게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입증 책임은 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한테 입증 책임 있다는 얘기는 갑의 궁박경설 무경험이 못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같은 말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추정 뭐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스스로 입증. 또 효령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 기억하고 니은이죠. 결국 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갑의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는 누가? 갑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그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에서 니은 있어요. 불법 원인급여죠. 근데 여기 특징은 갑은 당한 쪽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어요. 누구는? 이쪽은 불법이 없고요. 누구한테 불법이 있는 거예요? 갑은 불법이 없으니까 네, 반환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폭리자는 당연히 뭐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아까 이중 매매는 얘도 불법이 있고 너도 불법이 있으니까 서로 돌려 못 받았는데 여기는 불법이 한쪽은 없고 한쪽이 있으니까 없는 쪽은 이렇게 반환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고요. 그 다음에 2번 절대적 무효. 아까 했습니다. 의사표시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똑같아요. 이 사람이 또 팔았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이 뭐해도 네? 선이라 할지라도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4번 발표하세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됩니다. 추인 안 돼도 전환된다는 거. 4번 판례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 51페이지 보시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채권 포기 같은 단독행위 104조 적용된다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특히 2번 보세요. 증여. 2번 별표 증여 무상행위에서는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증여는 왜 폭리란 말을 쓸 수가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폭리가 되려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유상행위 매매는 주고받죠. 기브 앤 테이크에서 폭리란 말은 있지만 무상행위 증여는 기부만 있지 뭐가 없다? 테이크가 없어요. 기부만 있고 테이크가 없으니까 10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유상행위 매매는 약정에서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에서 나중에 서로 채무를 이행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폭리란 말을 쓸 수 있지만 증여는 무상행위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으니까 폭리란 말을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가는 겁니다. 뭐에 가는 것? 해석. 지금 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했는데 목적 내용이 명확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해석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게 나오는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정리하면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갑이 X토지를 팔아 이거 하고 을도 뭐야? X토지 사기로 했어요. 이렇게. 근데 계약서에다가요. 그만 Y토지로 표시했어요. 무슨 토지로? Y토지로 표시해버린 거예요. Y토지로. 그래서 이 불일치를 지금 서로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이 진행돼 버린 거예요. 원래 X토지 팔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다 무슨 토지로? Y토지로 표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X가 많아요? Y가 많아요? 그러니까 X도 두 개고 Y도 두 개네. 그러면 이 Y토지 매매 계약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 Y토지 계약은 자 물어볼게요. 자, 유효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두 번째, 무효다 이것도 틀려요. 그러면 세 번째, 이 Y토지 계약 성립했다? 이것도 틀려요. 미안하지만 Y토지 계약은 뭐다? 성립 안 했다는 겁니다. 불성립이라는 겁니다. 불성립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X토지 계약은 뭡니까? X토지 계약은 첫 번째 X토지 계약은 뭘까요? 자, 불성립했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X토지 계약은 성립했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X토지 계약은 무효다. 틀렸죠. X토지 계약은 뭐하다? 유효다. 무슨 토지 계약은? X토지 계약은 서로 완전히 퍼펙트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X토지에 관련돼서 서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해석을 뭐라 그러죠? 이걸 O표시라고 그러죠. 무슨 표시요? 이거 X는 뭐죠? 아무런 해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그런데 Y토지 등기가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토지가? Y토지 등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등기. 그럼 이거는 지금 매매 계약을 묻는 거고 그죠? 이건 등기를 묻는 거죠. 그럼 Y토지 등기는 자 둘밖에 없습니다. 자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가 아니죠. Y토지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을은 X토지 을은 등기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이 등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아직 무슨 자는 아니다. 소유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을은 갑한테 여전히 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놓으라고? X토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갑이 보세요. 갑이 X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Y토지를 팔겠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이거 먹고서 그럼 알았다 그럼 Y토지 살게.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아니 Y토지 팔겠다니까 지금 뭐가 많아요 지금 여기? Y가 많잖아요. 그럼 무슨 토지로 가야 됩니까? Y토지로 가야 돼. 그럼 보세요. 똑같이 불일치를 하는데 의사와 표시가 지금 일치하지 않은데 왼쪽은 의사에 초점을 둬서 해석을 했고 여기는 Y토지 표시로 초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Y토지로 계약이 풀어가야 돼. 그래서 의사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하는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표시된 대로 계약이 뭐하고 성립도 하고 계약이 유효로 가고 다만 갑이 나중에 이 불일치를 몰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109조 의사표시 착오가 있어요. 네, 이 착오 들어가서 뭐만 충족할 수 있다면 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취소해서 도로 없던 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에서 써먹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남아요. 여기 보세요. 와이터지 취소할 수란 말 쓰면 안 돼요. 와이터지는 성립도 안 했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말 쓸 수 없고 엑스터지도 취소할 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 딱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XY 할 때는 이건 무슨 해석을 하시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시고요. XY 할 때는 뭐다? 규범적 해석. 그러면 의사표시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착오로 인해서 취소란 말이 나오지, 이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어떤 경우도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표제가 원했던 의사의 초점을 놓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안 나온다? 의사표시 착오 취소한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있는 맨 꼭대기 판례 5 표시 무해 잘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로 2번 규범적 해석에서 적용 범위에서 니은 있죠. 착오.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시가 표대가 아니고 원했던 의사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범적 해석에서는 일단 표시된 대로 갔다가 불일치를 알게 되면 착오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오표시 무예의 원칙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는 Y토지 취소도 안 되고 X토지 취소란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 비로소 뭐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예,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쪽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적용 범위의 맨 밑에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죠. 그거 좀 읽어두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음에 신분행위, 가족행위. 상대방이 표의자 내심적 효과세를 말하고 있는 경우, 알고 있는 경우. 또 상대방이 신시상 요구되는 배를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표의자 내심적 효과세를 뭐요?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자주 읽어주세요.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가시면 해석 표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글자씩 외워두세요. 예, 거기 당사기도 하면 목적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인 관습, 관해. 그 다음에 임의규정. 그다음 뭐다? 신의칙. 특징. 한 글자 따라 읽으면 금방 기억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목사, 임 이렇게 하면 잘 안 까먹을 거예요. 자, 이때 딱 여기만 조심하면 돼요. 요 중간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당사자 의사가 뭐 하지 않았을 때, 명확하지 않았을 때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목사 임에서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고요. 자, 59페이지 갑시다. 제2장 강의 노트 잘 예쁘게 제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아까 비법률행위 종류에서 개수에 따른 분류, 그죠? 두 번째 이행의 문제. 그래서 시험에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 가끔 내거든요. 59페이지요. B. 그래서 계약 해제. 그죠? 자, 단독행위 옆에다 하나 쓰세요. 계약 해제. 그다음에 계약 옆에다 쓸 말은 합의 해제. 무슨 해제요? 합의 해제. 그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키워드는 처분권 없는 자가 채권 행위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 행위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그 채권 행위 옆에다 써놓을 말은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뭐 쓴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은 처분권 없는 자 채권행위 유효가 돼 있고 처분권 없는 자 물권행위 무효라고 돼 있죠. 네? 그거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다는 것. 다음 60페이지 가시면 나왔습니다. C. 이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후 무효, 유효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불성립과 무효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자, 당사자 이 얘기는 아까 했었습니다.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2번, 행위 능력 없으면 몇 번? 3번. 자, 아까 미피피를 아까 제가 제한 능력자로 했습니다. 취소 문제고 우측 확정 들어갑니다. 당시 또는 장차 확정. 가능은 원시적 불능은 성립했으나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성립했으나 뭐하다? 유효. 자, 후발적 불능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이행 불능하고 뭐예요? 위험 부담. 원시적 불능은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런 문제를 논의했었고요. 목적의 적법이 있습니다. 강행법 규는 단속 규정과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이때 아까 뭐 썼습니까? 아까 여기 요거 허가 지역하고 중생 등기 해가지고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뭐였었고요? 유효.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뭐 있었죠? 그거 가지고 논의하면 강행법규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타당성은 선풍기 무효라고 돼 있죠. 이 선풍기 무효의 가장 큰 특징은 맨 밑에 뭐 있습니까? 103조 위반 효과. 무슨 급여가 된다는 것? 불법 원인 급여. 자, 불법 원인 급여는 아까 어디만 불법 원인 급여라 했습니까? 여기만 불법,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니에요. 자, 맨 밑에 적법성 무효가 있고 타당성 무효가 있죠. 네, 그러면 적법성 무효는 왼쪽에서 써볼까요? 써보세요. 적법성 무효 맨 밑에 있죠? 뭐 쓸까요? 네, 명의신탁 써보세요. 명의신탁. 자, 무효는 적법성 무효고요. 타당성 무효는 여러분 아까 했었죠. 적극가담 이중매매.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뭐다? 타당성 무효. 명의신탁 무효. 적법성 무효. 또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도 적법성 무효였었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하고 다음에 이제 62페이지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무슨 표시요? 자, 이 의사표시는 일단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3단계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은 외우는 게 아니고 끝까지 뭐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반으로 쪼개면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거? 일치하는 게 가장 좋고, 문제 있는 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를 갖다가 알고 하는 것. 거짓말 한다고 그러죠. 그걸 법률 용어로 허위 표시라고 하지요. 무슨 표시요? 자, 모르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착오. 다음, 허위 표시를 그냥 지 혼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짜고 하는 것을 뭐 할까요? 짜고 하는 걸 무슨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라 해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기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왔을 때? 사기.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법전에 107조, 통정은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는 110조. 자, 그래서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 착오는 3번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고 취소. 사기도 조문에 뭐다? 3번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여기 착오하고 사기하고 아까 여기 행위 능력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만 무슨 사유고 취소 사유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예요? 무효 사유예요. 그래서 여기 알고 하는 걸 허위 표시. 혼자 했다, 짜고 했다, 차고 있다, 뭐야, 사기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얘기하면 단통착사. 무슨 착사예요? 그러면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 이 말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들어가요. 무슨 표시? 단독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뭐요?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뭐요? 착오. 그 다음에 뭐요? 사기. 단통착사. 무슨 착사예요? 단통착사. 그럼 해보세요. 당사자 성립은 효력은 능. 목적 성립은 효력은 확가 적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의사표시 성립은 효력은 뭐다? 단통착사. 당사자 능 목적 확가 적다. 의사표시 단통착사. 입이 쫙 붙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면 영역 표시합시다. 취소가 어디요? 취소가 어디요? 취소가 이거예요. 착오하고 뭐하고 사기하고 행위 능력 있죠. 요 세 가지만 뭐고 취소 사유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무효 사유예요. 또 불법 원인급여는 여기만 불법 원인급여고 나머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또 절대적 상대적은 의사표시 영역만 뭐고 상대적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예요? 절대적이다. 그 기준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럼 놓고서 계속 맞춰가면서 연습하면 뭐 의사표시도 그다지 그렇게 뭐야 어렵진 않습니다. 연습하는 정도니까. 네, 그래서 의사표시 3단계 바로 65페이지에 있죠. 몇 페이지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다고 돼 있죠.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그거 있죠. 그것만 딱 박스에 보세요. 그게 허위 표시예요. 그 허위 표시를 혼자 한 게 무슨 표시고 단독 허위 표시고 짜고 하는 게 통정의 표시고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죠. 자, 이 착오하고 옆에다 써놓을 말이 뭘까? 착오 옆에다가 써놓을 말이 뭐냐면 아까 오표시 무해.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오표시 무해는 뭐였습니까? XY, XY 했었죠. 착오는 XY, YY 했지 않습니까? 의사표시 착오는 취소할 수 있지만 XY, XY는 어느 것도 취소가 안 됩니다.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생각해낼 것. 다음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바로 뭐다? 사기 강박이에요. 그러면 거기 착오는 3번이고 사기도 3번이죠. 그러면 단독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뭐다? 3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 이제 66페이지부터가 이제 뭐예요? 의사표시 뭐예요? 불일치가 시작될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